이놈 시키 봐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내 노래 제목을 바꿔? 너 한번 고소 먹어봐라. 내가 한번 참교육 당해주겠다. 나 아직 죽지 않았다. 내가 살아있는 걸 느끼게 해주겠다. 네, 안녕하세요. IP 커뮤니케이터 변리사 김승현입니다. 네,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지드래곤이랑 YG의 야이소 대표님이 저작권 침해죄로 고소당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달 좀 넘게 전에 좀 발생된 사건인데요, 기사를 하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지드래곤 양현석 저작권을 검색하면은 다양한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아무거나 하나 읽어볼게요. 이 머니투데이 기사를 한번 볼까요? 지드래곤 YG 저작권법 위반 피소 먹일래 16년 전 라이브가 이제 제목입니다. 지드래곤과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등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일 경찰은 작곡가 A씨가 지난해 11월에 서울 마포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이와 관련된 YG 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수차례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A씨가 접수한 고소장에는 자신이 제작한 곡 G드래곤을 YG 엔터테인먼트 측이 동의 없이 복제한 뒤 내 나이 13 등으로 바꿔 2009년 음반 제작회에 배포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곡 G드래곤은 2001년 1월 1일 음악저작권협회에 공표된 저작물이다. YG 엔터테인먼트는 2009년 G드래곤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 G드래곤을 공연 준비 과정에서 내 나이 13 G드래곤으로 표기하면서 생긴 일이라며 음원의 무단 복제는 아니다 라고 해명했다. 일부 G드래곤 팬들은 해당 음원이 나온 지 10년이 넘었고 A씨가 지난해 11월 G드래곤 컴백 시기에 맞춰 고소한 것을 두고 다른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네,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볼까요? 우선 2001년 1월 1일에 이제 G드래곤의 이름을 2001 힙합플렉스라는 앨범에 수록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음악저작권협회를 찾아보면은 2001년 1월 1일을 공표 일자로 해서 저작권이 등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좋아하는 지드래곤 권지용 씨의 이름이 저작자로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그 다음에 같은 이름 또 G드래곤이라는 이름의 곡이 2001년 9월에 또 발표가 돼요. 그래서 같은 해에 두 개의 같은 이름의 노래가 발표가 된 거죠. 사실 이 두 개의 곡은 G드래곤과 관련된 두 개의 다른 노래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09년에 G드래곤이 이 두 개의 G드래곤 노래를 메들리 형식으로 콘서트에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2001년 1월에 나온 G드래곤 노래, 그 다음에 톰이라는 노래, 그 다음에 멋쟁이 신사라는 노래, 그 다음에 G드래곤 2001년 9월에 발표된 G드래곤 네 곡을 메들리로 불러버립니다. 이렇게 노래 부른 것을 콘서트가 끝나고 앨범으로 수록곡에 집어넣어서 발표를 한 거죠. 이렇게 그 콘서트에서 노래 부른 것들은 실제로 이제 음원이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콘서트판 앨범으로 이제 나오기도 해요.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2009년에 내 나이 13 플러스 스톰 플러스 멋쟁이 신사 플러스 이 G드래곤이라는 이름으로 Shine a Light 앨범의 수록곡으로 2009년 발매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흘러 갑자기 A씨가 2024년 11월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2025년 8월이 돼서 이게 기사화가 된 거죠. 원래 이렇게 고소장을 접수하는 거는 자체는 약간 개인정보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기사가 바로바로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사건이 좀 진행되면서 뭔가 이제 당황이 드러나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뭐가 좀 이상한데? 이러면 이제 기사가 나기 시작한 거죠. 사실 2024년 11월은 G드래곤이 식기를 가지다가 다시 활동을 좀 재개한 시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 시점에 왜 G드래곤이 열심히 활동할 시점에 갑자기 왜 고소를 한 거지? 참 의아한 시점이긴 하죠. 모르겠어요. 저 생각에는 진짜 두 가지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G드래곤이 돈을 많이 벌 때까지 기다렸다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나 보자 하고 앙심을 품고 활동 재개하니까 고소를 한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모르고 살다가 G드래곤 갑자기 또 이제 활동한다고 하니까 자기 작품들도 좀 살펴보다가 뭐야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해서 한 걸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건이 흘러갔고요. 이게 뭐가 문제냐, 두 번째 G드래곤 노래는 뭐 문제가 안 되니까 좀 빼고 얘기하자면, 첫 번째 G드래곤 노래가 아니 G드래곤의 얘기인데 왜 뭐라고 하는 거냐, GD가 작사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G드래곤도 사실상 저작권자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 곡을 만든 사람은 그 A씨가 맞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2001년 당시에는 G드래곤이 거의 이제 엄청 어린 나이죠. 13살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뭐 중학교 1학년 뭐 이 정도 수준의
애였기 때문에 작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마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작곡했겠지만 앨범을 발매할 정도 실력은 아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 곡에 대한 저작권자는 A씨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저작권법을 살펴보면은 저작 인격권이라는 게 있어요.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 유지권이라는 게 있고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만약에 이 13조를 위반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제목을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저작권법 123조 침해, 정지 등의 청구 해서 저작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 136조 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13조에는 동일성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이 말은 제목을 마음대로 바꾸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이걸 어길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한다는 말은 벌을 받는 거죠.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거나 제 질에 따라서 이 5천만 원 이하, 9년 이하의 어떤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어찌됐든 그 A씨는 동일성 유지권을 근거로 내 노래의 제목은 G 드래곤이라는 노래인데 얘는 내 나이 13으로 이걸 바꿨네? 이놈 시키 봐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내 노래 제목을 바꿔? 너 한번 고소 먹어봐라. 내가 한번 참교육 당해주겠다. 나 아직 죽지 않았다. 내가 살아있는 걸 느끼게 해주겠다.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작곡가 A씨가 G드래곤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저작권법 침해를 건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대중들의 반응은 안 좋죠, 당연히. 아니 13살에 만든 곡이었는데 왜 지금 난리냐? 아니면 또 G드래곤이 만든 것 같은데 왜 이러냐? 이런 거죠. 사실 이제 법적으로 따졌을 때 그 작곡가 A씨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그 입장이 된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시기라든지 이런 게 조금 의아한 거죠. 지금 한 달 넘게 좀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지금 검색을 해보면 벅스뮤직이나 멜론뮤직 이런 거 봤을 때 노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G드래곤 플러스 스톤 플러스 멋쟁이 신사 플러스 G드래곤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노래 제목을 일괄적으로 전부 다 G드래곤으로 다 바꿨어요. 그러면은 너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A씨가 문제 삼은 거는 해결을 했다. 그리고 그러면 이름 바꾸지 않았으니까 너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어. 너의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안 돼. 이러고 소송은 좀 좋게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큰 문제 없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 가장 큰 이득을 챙긴 사람은 당연히 이 작곡가 A씨가 되겠죠. 왜냐면은 작곡가 A씨는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거에 따라서 기사가 되고 많이 이슈가 됐죠.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다시 기억해 주게 되니까 자신의 가치를 나 아직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 나를 무시할 수 없어. 그러면은 자기의 영향력을 더 끼칠 수 있겠죠. 네, 이런 걸 보면은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아마 A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16년 전에 공연했던 곡이 이제 2025년 소송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달아주세요. 네, IP는 생각보다 무서울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재미있지만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IP 이슈들 또 편하게 풀어드릴게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